안녕하세요. 문학 카페. 시 한잔 하실래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양선희 스님 모셨는데요. 선생님과 프리지아 꽃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향기도 닮았습니다. 아, 네. 선생님, 지금 어디서 올라오셨지요? 네.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아, 원주에서. 네. 네. 서울은 자주 오시나요? 제가 서울 바락이라서 자주 옵니다. 서울 네. 바닥에. 선생님이, 문학 시인 동네죠? 네. 네, 거기서 소소한 고집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이거 언제 내셨지요? 올해 경칩에 냈습니다. 3월 3일이요. 아, 네.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경칩에 내는 의미? 네, 경칩이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폴짝하고 네. 뛰어오르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시 세계에도 그렇게 폴짝 뛰어오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경칩에 책이 발간되어서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시집을 주셔서 제가 쭉 읽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시 한 편을 좀 골랐는데요.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팔꽃 양선희. 나팔꽃과 싸운다. 뿌리 뽑고 돌아서면 누가 또 흩뿌려 놓았다. 나팔꽃 씨앗 신의 솜씨 따로 없네. 내 농작물을 더듬고 돌돌 말아주는 덩굴손, 덩굴손, 덩굴손. 나는 두 팔 걷어붙인다. 나팔꽃과 한 패거리인가 내 뒷덜미 귀때기 콧잔들. 종아리에 목이 애기 깔다고 큰 깔다고. 나는 벌겋게 부어 그들의 영역에서 뛰쳐나온다. 그 택시 운전사는 나팔꽃 사진만 찍는다고 했지. 나팔꽃 씨앗은 가정 상비약이었다지. 소 한 마리와 나팔꽃 씨앗을 바꿨다지. 나도 한때는 동틀 때마다 나팔꽃 앞에 서 있었다. 나팔꽃과 같이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담벼락 따라 쭉 나팔꽃을 옮겨 심은 뒤 지주대 세우고 삶에 대한 악착을 배운다. 네. 선생님 시를 제가 좀 더 잘 읽고 싶었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시를 누군가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갑자기 제가 나팔꽃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저도 제 시를 조금 더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나팔꽃이 피우기 위해서 담장에 나팔꽃을 옮겨 심는 그런 화자를 제가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나팔꽃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나팔꽃의 힘은 대단한데요. 저는 이 시에서 소 한 마리와 나팔꽃 씨앗을 바꿨다지? 이게 네. 시적 상상력일까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나팔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왜냐하면 그 나팔꽃 씨앗으로, 네. 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효 때문에, 소 한 마리를 줘야지 나팔꽃 씨앗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잘 웃으시는데, 네. 사실 나팔꽃 하면은 늘 저녁 무렵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네. 웃지요? 네, 아침에도, 해 뜰 아침에도, 때도. 네. 저녁 때도 네. 웃나요? 저녁 때는 약간 오물이고요. 오물이고 아침에 해 뜰 때, 아. 이렇게 나팔을 불듯이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네. 아침에 활짝 웃고 네. 저녁에는 오물이고. 오물이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팔꽃 하면 그 웃음으로 표현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나팔꽃 하면은 좀 기분이 좋고 좀 긍정적이고 밝고 뭐 그런 의미를 많이 포함되는데 사실 나팔꽃 조금 무섭긴 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신의 버금가는 힘을 가진 게 나팔꽃이에요. 아마 텃밭을 가졌거나, 자기 집에 뜰락을 가진 분은 아실 거예요. 나팔꽃은 비만 내렸다 하면 온 사방에서 솟구쳐 오르거든요. 쌍뜻잎을 두 개 딱 이렇게 올리면서 피어오르는데, 도대체 이 씨앗을 누가 뿌렸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물론 바람이 뿌리고 새가 뿌리고 뭐 지나가는 들쥐가 뿌리고 했겠죠. 그랬는데 정말 순식간에 온 사방천지에서 피어나니까 그걸 보면 경이로움도 느끼고
악착도, 삶의 악착도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나팔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왜 나팔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네, 펴 있으면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만 생각하고 제가 시골에 좀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장화 옆에다가 네. 꽃밭에다가 가만히 있어도 나팔꽃이 피어올 텐데 네. 씨앗을 좀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너무 후회됐는데 그 나팔꽃이 뭐를 혼자 안 올라오고 누구를 감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장화가 저 때문에 그 챙챙 감긴 거예요. 네. 목이 쥐듯이. 네. 네. 그리고 옆에 것까지 다 누구를 슉 감고 네. 와 그래서 얘네들 제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았는데 선생님 말 맞다나 또 어서 나타나서 또 네. 누구 휘어 감고 네. 그래서 정말 악착 같다 이러면서 괜히 좀 나팔까지 좀 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는 좋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미워져서 사실 비 오고 나면 이게 더 무성해지거든요. 근데 얘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그래서 등굴손 3번이나 네, 썼잖아요. 네네. 등굴손을 어디든 뻗어서 주변에 있는 아. 것들을 완전히 칭칭칭 휘감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휘감은 다른 꽃나무를 죽이지는 않아요. 아. 죽이지는 않는데 못 살게 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칭칭칭칭 감아서 뭐 다른 꽃이나 다른 어떤 식물이 열매 맺는데 약간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식물들을 다 휘감아서 그 식물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나팔꽃이라서 아 이걸 뽑아야 되지 하고 막 뽑아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얘가 살려고 다른 생명을 휘감는데 아 얘를 죽여도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시에서처럼 따로 얘가 이제 담벼락에 지주를 세워주면 그 지주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다른 식물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저도 네. 나팔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얘가 만약에 그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아니면 허공을 휘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네. 허공을 지가 휘어 감았으면 네. 그렇게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자기 오롯이 쓰는 경우도 있고 누구를 이렇게 부여잡고 지탱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팔꽃에는 그 선생님 말 때는 지주대가 없어서 네. 얘도 태어나기를 지주대 없이 태어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주대가 있어야 되는 숙명. 숙명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휘감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나팔꽃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그런 나팔꽃에 좋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구는 것만 보지 않고 오로지 나팔꽃의 아름다움에만 반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나팔꽃이 정말 이렇게 뭐 전신주라든가 이런 걸 잘 휘감고 올라가서 꽃을 피우는 것만 가서 바라봤던,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만 바라봤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팔꽃을 뽑아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였죠. 내가 나팔꽃이 가지고 있는 미학에만 심취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생활인이 되어서 나팔꽃이 다른 텃밭의 푸성기들을 못 살게 구는 걸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네. 나팔꽃을 살리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나팔꽃뿐만 아니라 많은 꽃들이 서로 다투어서 튀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시샘과 네. 경쟁 그런 것도 네. 느끼고 네. 그러면서도 남들 보기에는 항상 웃으니까 나팔꽃을 볼 때 쟤는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사람들은 네. 네. 밝겠구나. 네. 걔 나름대로 또 오늘은 누굴 휘어가면까 힘들 텐데요. 선생님 소소한 고집이라 그랬어요. 네. 그냥 고집도 아니고 소소한 고집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시집을 내고 나니까 왜 소소한 고집이냐, 아무리 목차에 찾아도 소소한 고집은 없는데 네네. 보통은 그 시의 제목 중에서
하나 뽑아서 시집 제목으로 삼거나 식구에서 뽑아서 시집 제목으로 삼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제가 일상시를 거의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 시색에 대한 고집, 이것을 시집의 제목으로 삼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력을 보니까 선생님이 장편 소설도 쓰셨더라고요. 아, 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네, 연애 정말. 소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때가, 사랑에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때요? 사랑의 때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사랑하는 때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집에도 보면 옛사랑이라고 제가 몇십 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막 가슴 뛰고 산문 이루고 막 향수 바꿔 뿌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을 때 사랑하라. 네. 정말 이걸 누구한테나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네. 그래요? 저도 사랑을 하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 또 영화에서도 첫사랑이라는 것도 이명세 감독이랑 공동으로를 갖고 네. 드셨다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행을 자주 혼자 하는 거 여행을 좋아하신다는데, 네. 그리고 또 드립커피를 또 혼자서 내려 마시고, 네. 또 사진 찍기도 찍으신다는데, 이게 네. 보면은 여행, 커피, 그 다음에 사진은 같은 네, 그렇죠. 울타리 안에서 피는 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물을 찍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삶을 바라보는 것도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껴안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삶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구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네. 특히 저는 선생님이 멋졌던 게 혼자 여행하기. 네. 사실 혼자라는 것은 사실 용감할 수도 있고, 또 요새 혼자 하는 사람들 많지만, 네. 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혼자 여행법,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왜냐하면 사진 찍는 사람이랑 여행 다니는 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사진 찍는 사람은 뭔가 아름다운 걸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사물을 발견하면 걸음을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걸음을 멈추는 게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빨리 목적지에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그 동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사람 빨리 뭔가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혼자 떠나고 자유롭게 네. 또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또 찍고 네. 또 걷고 싶을 때 걷고 네. 그죠? 네. 편안하고 네. 저도 정말 공감되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친구랑 벚꽃 더 지기 전에 보자고 산책을 네.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사진 찍길 좋아하나 봐. 걸어오다 보면 없어. 들어보면 또 막 사진 찍고, 걸어오다 보면 또 노을도 사진 찍고, 네. 계속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걷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살면서 뭔가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멈출 줄 아는 태도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캄보디아 여행 갔을 때인데 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도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들판이었는데 네. 일몰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지는 태양이 정말 엄청나게 붉은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서 멈춰 주실 수 없냐고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부탁했더니 흔쾌히 멈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시집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구름에 대한 시도 좀 몇 편 있더라고요. 네, 제가 구름을 좋아합니다. 근데 구름 중독자라 그러는데 처음에 좀 읽어드리면요. 네. 어떻게 구름 맛이 이럴 수 있죠? 이거 진짜 구름 맞아요? 이런 맛 처음이에요. 구름이 이런 맛을 내다니 이러면서 계속 구름 좀 주세요. 구름 좀 주세요. 뒤에는 구름 좀 주세요. 먹구름도 주세요. 흰구름도 주세요. 그러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먹구름도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셨나 봐요. 먹구름 속에 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빛을 머금은 물방울이 먹구름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저는 먹구름도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구름, 제가 음. 구름 감상협회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아, 구름 감상협회도 있어요? 네, 그 영국의 케빈 프레티핀이라는 소설가가 만든 그런 구름 감상 협회가 있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거기 찾아서 들어가면 구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름에 관한 시, 구름 사진, 구름을 노래한 음악, 구름을 그린 그림, 그런 모든 구름과 연관된 예술을 다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선생님 구름을 좋아한다니까 정말 이게 매치가 되는데요. 여행도 구름도 잠시도 머물지 네, 않잖아요. 네. 그리고 여행도 그냥 계속 정체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잖아요. 계속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일상이 딱 나팔꽃하고 연결되면서 다르지 않다. 네. 예, 무엇보다 선생님 오늘 저는 처음 뵀는데요. 시집은 읽었지만 참 밝으셔서 너무 좋고요. 내가 나팔꽃을 오늘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아, 네. 탁월하신 선택이셨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독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제 시집에 시인의 말이 다 있거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김없이 맑고 분명하다. 너에 대한 나의 고집은. 네, 이 고집은 뭐 독자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나 이런 말로 바꿔서 읽어도 되겠죠? 네, 아무튼 양선희 선생님이 짧고도 감명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포되고 있는 네.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선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팔꽃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시 한 잔 마시니까 아주 제가 향기로우시는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